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의 내과 교수 박준영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30년 넘게 진료와 건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아주 위험한 건강 상식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고 매일 억지로 2리터 이상 마시는 분들,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심장 전기 신호 약화, 그리고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물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 무조건 저염식을 고집하는 식단, 과일과 채소를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생활, 커피를 진하게 여러 잔 마시는 습관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위협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 단백질, 나트륨과 칼륨, 장 건강 발효식품, 커피까지 생활 속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을 하나씩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1번을, 알고 계셨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늘고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모두 내 몸에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약 60g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갈비와 삼겹살을 마음껏 먹다 보면 100g, 120g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날 초과된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신장에서 걸러진 단백질이 많아지면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거나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셔서 주 3회 이상 저녁마다 소고기나 삼겹살을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돼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오랜 기간이 단백질 과다 섭취였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고기는 밥이나 국수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장기는 밤새 소화하느라 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회복 시간을 가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휴식이 빼앗기면 소화기관의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자가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기를 먹은 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이거나 다음날 아침 몸이 유난히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필요량을 지키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신장과 장기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가 몸에 좋다며 하루에 사과 2~3개,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저나트륨 혈증을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며 전기 신호를 만들어 심장과 근육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가 약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박종환 어르신은 고혈압을 걱정해 5년째 거의 무염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혈당 관리를 위해 과일과 채소를 하루 1kg 가까이 섭취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식은땀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전기 신호가 불규칙했고 원인은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과도하게 먹으면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지럼증, 무기력, 두통, 근육 경련 등입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은 최근 식단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 후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땀과 소변, 대변을 통해 매일 소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해야만 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 섭취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넘어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물의 양은 체중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숨쉬기, 땀, 소변, 대변으로 매일 일정량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름만큼 보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문제는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름에 수박을 배부르게 먹고 그날 또 억지로 물을 1리터, 2리터 마신다면 이미 과도한 수분을 섭취한 셈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65세 이정순 여사님은 건강 강좌에서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5년 동안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꼬박꼬박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점차 두통과 무기력이 나타났고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하트륨혈증이었고 과도한 수분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물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고 심장과 근육의 전기 신호를 약하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격렬한 운동 중 물을 과하게 마신 선수들이 심장 정지로 쓰러지는 사례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자가진단의 가장 간단한 기준은 소변색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나 낮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투명하거나 옅은 노란색이면 적정 수분 상태입니다. 즉, 물은 정해진 양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보고 마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이미 맑은데 억지로 더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단백질 과다 섭취, 지나친 저염식과 과일 채소 과다 섭취, 그리고 무조건적인 2리터 물 마시기, 이 모든 것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하루 필요량을 계산해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0.8에서 1g이 적정량이므로 체중 65kg인 분은 하루 65g을 기준으로 3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1개와 두부,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소량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위해서는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대신 땀이나 소변으로 잃은 만큼은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운동 후에는 맑은 국물 요리나 김치, 전통 장류를 조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하루 총 500g 내외로 다양하게 나누어 드시면 칼륨 과다를 막으면서도 영양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는 정해진 양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소변색이 진하면 물을 보충하고 맑으면 억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말고 갈증이 느껴질 때 천천히 작은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격렬한 운동 중에는 스포츠 음료나 미네랄이 보충된 물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해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유익균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다만 너무 짜지 않도록 적정 염도로 담근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처럼 진하게 여러 잔 마시는 습관은 카페인 과다와 발암 물질 노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면서 건강을 지키려면 물이나 허브티처럼 희석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해결 방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몸의 회복 속도와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너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온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 음료와 차가운 음식을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습관처럼 마시는 것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져 감염과 염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따뜻한 차, 미지근한 물, 온탕 샤워 등으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둘째, 장 유익균을 늘리는 습관입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처럼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균은 위산에도 비교적 강하고 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집에서 담근 발효식품은 첨가물이 적고 염도 조절이 가능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한두 숟갈이라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셋째, 아침 기상 후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때 손끝과 발끝을 부드럽게 주물러주면 말초 혈류가 개선돼 체온이 오르고 장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속도와 씹는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어 음식을 잘게 부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과식도 예방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백질, 나트륨, 수분, 장 건강 관리와 서로 맞물려 더 강력한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안정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이라 더 생생하게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66세 장미경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물병을 들고 다니며 억지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만성 피로와 잦은 어지럼증이 생겼고 한 번은 운동 중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전하트륨혈증 진단을 받으신 뒤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소변색을 기준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피로감이 줄었고 운동 시 호흡도 훨씬 편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김종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해 식사 때마다 투툼한 삼겹살을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고기를 먹고 바로 잠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와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3끼로 나누고 저녁에는 소화가 부담 없는 생선과 두부로 대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6개월 뒤 재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안정됐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3세 윤정희 여사님입니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 5년 넘게 거의 무염식에 가까운 저염식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전하트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 전기 신호 약화가 확인됐습니다. 식단에 적정량의 소금을 보충하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국물 요리를 곁들이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숨가쁨이 사라지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신체 기능과 컨디션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무리한 건강법보다 몸의 신호를 듣고 균형 잡힌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을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투명하거나 옅은 노란색이면 적정 수분 상태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과 함께 전해질도 보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영양이 풍부하지만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나트륨과의 균형이 깨져 심장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총량은 500g 내외로 여러 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괜찮은가입니다. 식사에서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단백질 과다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하루 필요량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저염식이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입니다. 저염식은 고염식으로 인한 혈압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원래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분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저염식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환경과 활동량을 고려해 적정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발효식품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입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은 유익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염분이 많으므로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식사마다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담근 저염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 단백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장과 체온 관리, 그리고 커피 섭취 습관까지 모두 생활 속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이런 기본을 지켰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건강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2리터의 물을 마시기보다 몸의 신호를 보고 필요할 때 보충하고,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으며 소금은 무조건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춰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건강 비결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며,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하지만 그 모든 건 과하지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하는 한 끼 식사, 한 모금의 물, 하루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몇 달 뒤,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도전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